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과유불급이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나는요 뭐 논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예. 과한 건 별로 좋지 않다 뭐 요런 정도는 내가 알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너무 풍요로워서 여유가 너무 넘치는 그런 시대인데요. 사실 뭐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정말 과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할 때만 해도 그래요. 네. 이게 덜 먹으면 오히려 속이 좀 편안한데 욕심내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더 먹다 보면 속도 안 좋고 또 위도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먹는 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지나치면 인색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한 날은 마음이 좀 더부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부족한 듯 비워놓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7번 국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몫을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오늘도 좀 꽉꽉 채워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상희 씨, 네, 그 소문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얼마 전에 네. 강릉에 보물이 나왔습니다. 네? 보물이요? 네, 보물, 트레저. 그럼 엄청 비싸겠다, 그쵸? 당연하죠. 장난 아니게 비싸죠. 예,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둘만 뭔가 지그리고 뭔 보물 얘긴지 나도 좀 알고 줘. 다 들으신 것 같은데요, 벌써? 귀가 밝으셔서. 그러면 누님한테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릉에 보물이 나왔대요. 아, 보물. 그 보물. 어. 아, 우리 방송국 요 가차에서 나타났지. 어떻게 아세요? 아유, 알지, 봤지. 아, 그러세요? 상희 씨하고 저하고 둘만 몰랐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보물인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강릉 향교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교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물인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얼른 따라와요. 옛 성현께 제사를 올리고 학문을 갈고 닦았던 향교. 무엇보다 지역의 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한 강릉 향교는 전통 있는 건축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가까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강릉 향교. 오늘 제대로 알아보시죠. 강릉시 명륜로 29 강릉 향교가 자리한 곳입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중후함이 오랜 전통의 교육기관임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 이곳이 바로 향교군요. 마치 이 사극 배경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도 이런 데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 듯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이현재 리포터. 오늘의 시간 여행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릉 향교의 모든 것은 이분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최기순 전교님. 정규님, 제가 오늘 이 향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향교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네. 향교는 이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또 공자를 비롯해서 현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기능은 학교가 많이 생겼고 지금은 제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네. 크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 예. 이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교 보시면은 앞쪽에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는 예전에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제와 서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제사 공간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무와 서무 그리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전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을 제외하고 전국 향교 가운데서 강릉 향교는 명륜당이라든가 대성전이 그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고려 충선왕 5년 강릉 존무사였던 김승인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강릉 향교. 조선 태종 11년 안타깝게도 불에 타 2년 뒤 강릉 대도호부 판관인 이맹상의 건의로 다시 세웠고
몇 차례에 걸쳐 수리한 모습이 지금의 강릉 향교입니다. 이름이 있네요. 예, 진학문입니다. 진학. 아, 무슨 뜻이에요? 예, 아유 뭐 학문을 정진한다 이런 뜻이죠. 어느 쪽으로? 아, 이쪽이요. 가시죠. 보니까 여기가 향교의 중심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이죠. 네. 이 듣기로는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보물 어디 있나요? 혹시 뭐 땅속 밑에 있나요? 아, 예. 강릉 향교는 이 전체가 건축물 전체가 보물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 보이는 것마다 전체 보물입니다, 이게. 오, 좀 달라 보이네요. 네. 정교님, 근데 이 네. 뭔가 웅장하고 엄청 큰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 같은데 예, 예. 맞나요? 바로 대성전입니다. 아, 여기 뭐라고 예, 써있어요? 공자의 시호가 대성지성문선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지성 문선왕인 공자의 위패. 혹시 그럼 이 강릉 향교가 다른 지역 향교랑 다른 점이 있나요? 네네. 우선 동무를 가시죠. 아, 네. 예. 이 동무에는 우리나라 유현 9분하고 중국 유현 등 이래서 58분 위패가 여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네. 그래서 강릉 향교는 특징이 이 전국에 234개의 향교가 있지만은 강릉 향교는 136위라는 그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현을 비롯해서 중국 유현 이렇게 해서 136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복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복도가 아니고 대성전 앞에 있는 전랑, 그러니까 전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랑은 우리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 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여기에서 전부 모여서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예. 아이고, 제가 신뢰를.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교실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제향 공간이고 요 앞쪽에 강학 공간이라 해서 배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명륜당에서 공부를 했죠. 아, 그럼 명륜당이 오늘날의 교실 같은 거네요? 네네. 아, 그럼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우리의 옛 성현들이 네. 공부하던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를 숙여. 2층 누대 형식의 장방형 건물 명륜당. 아래층은 기둥만 세우고 벽을 쌓지 않아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예, 명륜당은 과거 시험 공부를 하던 교실입니다, 이게. 예. 학당. 예, 예. 아, 네.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시골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이 배웠던 기록이나 책 같은 것들은 남아있나요? 책은 우리 향교에 있습니다. 그때 배우던 책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책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강릉 향교엔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공부자 성적도 등 70여 권의 귀중한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학문에 정진하고 마음을 수양한 선현들은 지역을 위해 후세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책에 푹 빠진 이현재 리포터가 보물을 놓친 것 같지 않나요? 에? 아까 대성전이 보물이라면서요? 대성전 말고 보물이 또 있어요? 네네. 우리 대성전 앞에 그 있는 전랑하고 그 동쪽에 있는 동무하고 서쪽에 있는 서무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이 지금 서 있는 명륜당이 작년 12월 28일에 보물제 28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찾던 보물을 지금 다 돌아본 거네요? 예. 오, 예.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유, 어렵습니다. 이것을 올린다고서는 모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물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또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보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가지정보물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것은 우리 한교의 지금 현재 7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처 어디다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 황금처럼 빛나고 번쩍이는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강릉 향교에 와보니까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물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0년 길고 긴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온 강릉 향교. 교육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강릉의 보물, 강릉 향교입니다.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런 귀한 보물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네요. 맞습니다. 아유, 그럼요. 여가요. 우리 지방에 있는 한교 중에 최고고요. 그리고 여가 우리 특히 이 영동 지역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래요. 그렇습니다. 쫙 보니까 네. 저의 그 전생 같은 게 저는 떠올랐거든요. 제가 저 향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네. 예? 학문을 갈고 닦아서 대관령을 넘어서 한양에 가서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양했던 그런 어떤 전생의 기억 같은 게 막 떠오릅니다. 혹시 누구요? 그 율곡이 그렇죠. 선생님의 몸종? 아, 이러세요 진짜. 누님, 제가 예전에 태어났으면 진짜 율곡 이 선생님, 매월당 김시수 선생, 예? 이런 분뿐만 아니라 난설원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님처럼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유학자가 돼서 이 향교를 빛내는 그런 인재가 됐을 겁니다. 예? 아이, 좀 그만 좀 지그리고요. 아이, 그동안 우리 가까이 이리 한교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멀찌감치 이래 쳐다보고 이랬다면 요번 기회에 예. 좀 가까이 느끼고 자랑스러워 느끼고 예.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 일에 좀 찾아보면은요. 그 따뜻한 햇살이 내리칠 때는 그 산책도 하고 엄청 좋아요. 좀 관심 좀 가져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두세 명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동안 좀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안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70%가 규제적으로 묶였어요. 네. 2배 정도는 다 지금 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풍선 효과라고 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계속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 새로운 택지지구나 아니면 구도심이라도 변화가 있듯이 네. 지역별로 개별성으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교수님을 모셔서 부동산 얘기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드웨스트 부동산 대학원 이태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이래 보면 특히 이 강릉하고요 속초 지역에 또 부동산 열기가 또 한참 일고 이러는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자꾸 이렇게 분양이 된단 말이래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저처럼 이래 오래 사는 사람, 그럼 네. 구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격은 좀 어떠되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스러워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진 않았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새 아파트보다는 요만큼이잖아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역대의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 개개인이 이래요. 내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 네. 그럼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새 아파트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가격은 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고 예를 들면 분양가가 새 아파트가 4억이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15년,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1억밖에 안 됐으니
아 2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갭맥국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예. 갭맥국이라서 구축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가 새 아파트, 구축 아파트 다 그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그래요. 신규 아파트가 올라가고 구축 아파트 올라가고 빌라 올라가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강릉 같은 경우도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요즘 근래에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뛰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실물 경제가 또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텐데요.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외지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우리 강원도에 몰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강원도 모 지역을 조사를 했었는데 투자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은 취등록세가 계속 1%대예요. 그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8%대, 12%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1%대의 부동산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은 공시가격 1억짜리 넘는 집들이 태반이거든요. 1억짜리 미만 되는 집이 없어요. 뭐 있다고 해야 뭐 몇 채 있어. 근데 우리 비규제 지역은 1억짜리 공시가격 1억짜리 미만들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또 전세 가격이 높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 전세 가격 그 1억짜리 미만짜리를 갭 투자로. 그다음에 우리 그 영동 지역은 바닷가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 추세는 선진국도 세컨하우스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갖는 추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 이상 되고 이제 4만 불 가까울수록 세컨하우스를 은퇴자들이 또 은퇴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돈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후라 이런 것에서 세컨하우스를 찾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닷가의 그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1억짜리 미만 그 가격 부동산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주거 공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이제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규제 지역, 우리 강원도 같은 비규제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투기 과열 같은 걸 좀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지 사람이 우리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다가 집을 두 채, 세 채 살 때는 네. 왜 사는가? 그거 한 채만 살아. 한 채만 뭐 세컨하우스 쓰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두 채, 세 채까지는 세컨하우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에 그 제한이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 외지인이 들어올 때 좀 자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 있잖아요. 부동산 세금 문제를 조금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세금을 공평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풍선 효과가 그 핀셋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규제 지역, 투기 지역하고 투기 지역 아닌 지역의 세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금 문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있고요. 임대차 3법에서 2년 동안 더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집주인들은 그래요. 2년 있다가 집값을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 4년 동안. 그럼 못 올리니까 4년치를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저 듣다 보니요. 솔직하니 저는 머리 아프죠? 예,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맨직이다 보니 맨 여기서 땅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이러니 사실 굉장히 불안스럽고요. 네. 아니, 그렇다고 뭐 부동산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소리는 또 아니래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 사는 실소유자들은 네. 진짜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우태해야 돼요. 좀 가르쳐줘요.
지금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는 게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집을 저만큼 줬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새 아파트를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이 많은데 왜 또 올라가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양적인 얘기입니다. 질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집이 5채가 있는데 새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5명이서 이 새 아파트를 다 4명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집은 공가가 되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정이 되려면요, 자기 집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자기의 생활 패턴이나 안전을 갖고 있어는 집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분들도, 월세나 전세 꼭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뭐, 내가 사는 집인데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이, 교수님, 네. 이래 나오셨으니요. 네. 우리 강원도 영동권 지역에 살고 있는 예. 우리 실소유자들한테 또 네. 새해고 일이니 예. 부동산 팁을 좀 한마디 좀 해줘. 부동산 팁이요. 지금 우선 무주택자분한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무주택자분께서는 웬만하면 전세나 월세 좀 자제하시고, 자기 본인의 집 한 채를 좀 소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한 채가 소유를 하면서 내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 내 집도 올라가는 거고 다 떨어지면 내 집 떨어지니까 집 한 채는 꼭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금리나 유동화 자금 세상이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재테크는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그런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경제 흐름, 그다음에 우리의 그 주변 이런 것들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놓치지 말고, 그걸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데 가봐야 그렇잖아요. 강원도가 제일 좋죠, 뭐. 맞아, 여기가 좋아요. 강원도에서 내가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계속해서 경제 흐름, 정책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만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알면 알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내 집을 하나씩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올 한 해는 진짜 내 집 마련 그리고 또 부동산 안정 이 소망을 우리가 좀 잘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미드웨스트 부동산대학원 이태광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희 씨, 네. 강릉 사람들이 눈 내리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눈 보고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아니, 눈이 오면은 다 뭐, 와, 눈이다. 우리 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 싫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명숙 누님과 함께 강릉 사람들이 눈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려 드릴게요. 네. 눈이 궁금한데요? 5cm 왔다. 대관령에 뭐 눈발이 날리나? 10cm, 이야, 뭐 눈이 뭐 오다 말다 이렇나? 30cm. 아니 뭐 올라면 눈이 제대로 오든가 말든가. 30cm인데. 자, 50cm. 아유, 반나절도 안 돼서 불도저가 그냥 놀램자리 싹 치웠지. 와, 70cm 왔습니다. 아야, 앵간히 눈이 왔다, 야. 자, 1m. 뭐 이다 타나? 아유, 몸소리나. 네,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와. 웬만한 눈에는 네.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네, 맞아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옛날에는 눈이 얼마나 왔을까요? 옛날 TV 함께 보시죠.
영동 지방에는 어젯밤부터 4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 직장인들의 집단으로 지각 사태를 빚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여. 눈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33.3cm래요. 네. 와, 이야 진짜 벌벌 개 같지. 정말 사부로 출근이 크고. 한 30분 정도 늦었고요. 자가용은 또 체인을 치고 골목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 저 때는 또 제설이 지금처럼 잘 안 돼갖고 사고도 많이 나고. 아이고 서로 그럼요. 밀려가지고 저 봐. 네, 통행 제한도 하고. 도로에 관면 대관령입니다. 새해 서설이 진짜 오다가도 대관령 어떻게 그래 눈이 많이 왔었는지 몰라요. 옛날 영동고속도로네요. 대관령 올라갈 수 있나요? 벌벌 개이대. 그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앵간하면 차 내 던지고. 야. 부부부부. 어이구 미끄러지네요. 저 타는 어때? 저 앞에는 버스가 오는데 저거를. 아이고 야야야야라 위험한데요? 세상. 어이구. 와. 야, 바퀴 헛도네요. 헛바퀴 돌고. 밀어줘야 되는데 저럴 땐 네. 뒤에서. 그렇죠. 힘을 지금 많아서. 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눈이요 너무 많이 저 쌓이는 나뭇가지가 막 부러질 지게이고. 진짜 옛날 생각나네. 네. 맞아요. 저러다가 차가 휙 앞으로 나가면 또 막 눈이 태. 많이 해봤지. 네. 아무리 눈이 폭설이 아닌가요? 쏟아져도 신혼부부는 못 당해. 저 속에서도 사진 찍음이 저때 한 보고 보고 저때 한 보고 봐. 이때는 우리 강원도로 신혼여행 많이 왔죠. 아이 그럼요. 어이구. 다 추억이죠, 뭐 저런 것도. 야, 근데 눈이 너무 여서 아예 안 보이네. 여기가 어디요? 근데 풍경은 멋있네요, 진짜. 야 진짜 옛날에 어떠저래 보따리를요 명인이다 야 보따리를 이고 손을 주머니 넣었지 않소? 아, 그것도 보셨어요, 지금? 그럼요. 불도저 미네요. 네, 제설 작업. 야 제설 네. 작업은 하도 오니 여 영동 지역이 제설 작업이 힘들이래요. 흙도 좀 네. 맛뿌리고. 네. 아, 제설 작업에 예전부터 참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네요, 진짜. 야, 그때부터요 저게 단련이 돼 놓으니 아까 전에 네. 지그랬잖소. 눈이 그까지 그 한 50cm 와도 한나절이면요 싹 다 치워. 예. 사람들 다 기다리나 봐요, 나와서. 좀 차가 못 가니까 체인도 감고 그래야 되니까. 체인도 감고 네. 또 서로 손님들이 힘을 모아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그렇죠. 이야 주차장을 방북해 하지 않소. 그리고 또 옛날 영동고속도로는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심하니까. 맞아요. 네. 오죽하니 900m 래요. 99개라고 했어요. 저 네. 한계령 봐요. 아, 한계령이구나. 참 눈이 많이 왔네. 풍경은 멋있는데 저 안에 있으면 참 힘들죠. 맞아요. 그렇죠? 와, 아이고, 저거 설악산 봐요. 국립공원. 안내 표지판이 반이 와. 붙어있어. 왜 이게 사람 집이 맞소?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 차도 약간. 그러니까요. 어이구. 그래도 이런 불도저 같은 게요 힘이 많이 되지 그래도. 아, 자연의 신비 아닙니까? 아, 바다에 눈이 내리네요. 야 처음 봤어요, 한국의 저는. 그림이네 지금 보니. 예. 아이고야. 배들의 한국에 있는 배도야 저래 소복이 쌓여서 뭐 나갈 수나 있었겠나. 저 작은 해송들은요 저 눈이 네. 너무 많이 오면 저 막 가지가 막 다 째개지는데 그렇죠. 걸어가시네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안 다니니. 예. 저 봐요 택시가 저 모양인데 택시가 있겠어 뭐 버스가 있겠어 걸어 다니지. 사실 눈이 올 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예. 아니 저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 대중교통도 안 댕겼다니요. 난 기억해요. 난 그래 걸어 다녔어.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앞으로요 제게 처박해지고 뒤로 자빠지고요. 나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막 넘어지는 거는. 야가 또 저녁에 또 살짝 얼어봐. 시민들이 다 위험하죠. 걸어가네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 다들 잘 우산을 안 봐요. 우산을 쓰시네요? 쓸 수가 있나? 저래 비바람이 저기 뭐 저 바람이 몰아치는데 아. 우산을 써. 저 봐. 저분은 왠지 젊었을 때 명숙 누님 같은데요? 내거요? 예. 아니 나는 보자기라도 하나 쓰지 않았을까? 아, 엄청 추워 보여요. 태백시. 그러니 태백에도 폭설이 오고 구석구석 강원도 전역이 다 폭설이었지 뭐. 저 때는 눈 많이 오면 좀 고립되고 그런 데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내 기억에요 아들이 대학교 시험도 못 보러 가서 막 취소되고 이런 적도 있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어유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요 추워 한복 입고 보이시는데. 그래도 네. 장갑도 안 끼시고.
고드름 봐요, 고드름. 야. 그래도요 아들 놀고 이런 거 사진을 찍는 인사람 만드나 봐요. 엄마가 사진 찍어주는데 필름 카메라네요. 그러게요. 속초에도 아유, 눈이 많이 그러니 왔죠. 차들이 그냥 길에 나래비로 섰잖소 그냥.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 이렇게 트럭이 저리 밀리니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밀어주고 제껴주고. 어떤 눈 한 번 오면 진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겠어요. 왜냐하면 눈이 왔다 하면 1m고 네. 아까도 지긴 했잖아요. 그냥 허리 반절은 기본이래요. 눈이. 버스 승객들이 내려서 이렇게 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도 정은 옛날에 좀 있었어요. 저 조금 미끄러우니 몽땅 내려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눈 속에. 와, 허리까지 왔어요, 눈이. 야. 자, 올 겨울에는 좀 폭설 없이 겨울이 좀 잘 안전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눈 오는 화면 보니까 정겹네요. 네. 그래도 눈은 살짝 와야지 그래도 농사도 잘 되고 또 겨울 같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육아 이게 참 힘듭니다. 아들 둘을 키우기 때문에 이 육아는 전쟁이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아유 워낙 육아를 잘하셔서 제가요? 나는 기한 씨가 뭐 네. 육아의 달인이라 이래 생각을 좀 했는기 네. 개똥 소리네 들어보니. 실망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육아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걱정할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이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공간이 문을 열었거든요. 자, 오늘은 동해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월 중순 청년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동해시 천곡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공간 열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공시설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고 이런 거를 많이 접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동해시에서는 제가 이런 걸 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갔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영상 편집이랑 사진 색보정하고 있고요. 촬영은 다른 친구가 해줘서 둘이서 같이 합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드론 촬영 전문가로 이제 1기로 수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동해시에서 청년 정책을 여러 가지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찾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장비를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 입장에서 아무리 알바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장비를 이제 제가 구입하는 거는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디 PC방에 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 환경이 좋지 않고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좋은 장비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활용을 하시니까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네트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네트워킹을 위해 창작 스튜디오 5동과 강의실 2동 외에도 오픈 오피스와 공유 주방으로 실속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제품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분의 후배분이 계세요. 네. 제 지인분의 후배분이 이제 포토부드 등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촬영을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지금 이 청년 열린 공간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분이랑 협업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협업 잘 돼가고 있나요? 네, 확실히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직접 촬영해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쓰고 계신 장비는 여기 열림에서 대여해서 쓰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 장비를 가져와 쓰고 있고요. 네. 기본적인 이런 스튜디오 구성들이나 조명 같은 거는 열림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금 사용해 보니까 다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이쪽에 청년 열림으로 와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와서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와서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뭔가 복잡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한 청년이 눈에 띄는데요. 이 로봇으로 과연 어떤 작업에 도전 중인 걸까요? 와, 이게 뭐예요? 교육용 로봇 축구 RC카입니다. 이거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만드시면서 어떤 작업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와 S4A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 소스를 짜서 업로드하여 이용 제한에 나이는 없는 건가요? 이용에 제한이 있긴 한데 나이는 15세부터 39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작업하기에는 환경이 안 돼서 여기 청년공간 열림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공간이 넓어서 좋고요. 공간이 넓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스페셜 체험. 모래 한 알 한 알에 작가의 감성을 담아내는 샌드 아트가 바로 그겁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샌드 아트의 세계. 마치 마술처럼 순식간에 빨려드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 TV에서만 봤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요즘은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어플들이 많아서 누구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샌드 아트는 한 장면만 구성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화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제가 샌드 아트를 해보는 거는 청년들한테 좀 더 자극될 만한 소재가 뭘까 고민하다가 샌드 아트를 제가 퍼포먼스하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작업한 거 궁금해요. 작업한 거요? 네, 보여주세요. 예, 방금 했던 거는 이렇게 하시면 모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우와. 드디어 멋진 샌드 아트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동해 청년 창작 공간은 그동안 동해시 온라인 취업 박람회와 연계해 청년 취업 특강과 너튜브 크리에이터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 열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곳을 추천해 준다면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 시대로 힘들잖아요. 네.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는 시기인데 지금 여기 청년 열림에서는 굉장히 온라인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뭐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촬영 같은 거 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동해시청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 찾아보셔서 청년 열림이라는 공간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좀 정보를 알아보시고 이곳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 창작 공간 열림에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해시 청년들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축이라 그런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서 좋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비 퀄리티도 높고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픈 오피스와 공용 주방은 무료로 창작 스튜디오와 강의실은 1시간에 2,000원 정도의 사용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창작 공간.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창작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랍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작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작 공간이요. 사실 이 마련은 됐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가 좀 약간 탄력이 있다고 하니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꼭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서 이래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자 같으십니다. 아, 내가요?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저기서 너튜브 같은 거 촬영하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공간에서 청년들이 영감도 얻고 또 훌륭한 창작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새해 들어서 몸도 만들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고 또 실행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어떤 걸 말씀드렸습니까? 과유불급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나치면 이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근육을 쓰다 보면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운동 좋지요. 우리가 네. 다 뭐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너무 지금 말한 대로 너무 욕심을 내고 네. 너무 용을 쓰고 운동하면요. 병돼요, 병돼. 그렇습니다. 네, 무리한 운동은 좀 삼가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 좋죠. 그러니까 저처럼 근력 운동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네, 유산소 운동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이런 생활 습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